춘연이라 불린 여성 앞에 한 남성이 무릎을 꿇습니다. 수장인 아버지가 죽고 일족의 새 수장이 된 오라비는 수장으로서도 오라비로서도 동생에게 얼굴을 들 면목이 없었습니다. 춘연이 시집가게 된 태수의 아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이야기나 소문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괜찮다 이야기하는 춘연. 봄제비라는 뜻을 담은 이름 춘연답게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낼 자신이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열람규중고아입니다. 혼례를 치른 그날 저녁, 신부의 방에 도착한 신랑. 침대 위에는 뻣뻣하게 굳어있는 춘연이 있습니다. 춘연은 겉으로는 괜찮다 말했지만 사실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부채를 거두며 춘연의 긴장을 풀어주는 태수의 아들 정준. 낯선 공간, 낯선 환경, 왜 자신을 콕 집어 혼사를 치르길 원했는지 의도를 알 수 없는 사내. 이 모든 것이 춘연은 어색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얼굴을 마주보자는 이야기에도 그저 퉁명스럽게 대꾸하는 춘연. 대화를 이어나가는 중간에 남성의 손이 춘연의 목으로 향합니다. 자신이 원하던 여성이 아닌 대역이 나온 것은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춘연은 본인이 맞다 이야기합니다. 이 혼례에는 일족의 안전이 담보로 잡혀있는 만큼 춘연은 직접 확인해보라며 강직하게 나갑니다.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는 남성. 황당해하는 춘연에게 남성은 의심 같은 건 하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춘연의 이름에 대한 유래를 이야기하며 친근하게 구는 남성. 춘연은 함부로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이 남성이 알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춘연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남자아이. 몸이 좋지 않던 그 남자아이의 이름은 테람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얼굴을 마주보니 무심해 보이던 눈빛 속 애틋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릴 적 몸이 약하던 테람. 춘연의 어린 시절로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춘연의 아버지는 태수라는 사람의 큰 집에 논의하러 갈 때 춘연을 데려가곤 했습니다. 그저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지루한 곳에서 춘연의 눈에 띈 것이 존재했습니다. 춘연과 비슷한 또래의 남자아이가 문지방에 서서 춘연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춘연은 놀러온 것이 아니라는 아버지의 말 따위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저기 먼 남쪽 어딘가에서 왔다는 남자아이. 병을 고치러 태수의 집에 왔다 합니다. 춘연이 얼핏 듣기만 해도 굉장히 재미없을 것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태수님과 논의하러 올 때마다 자신도 같이 오겠다고 이야기하는 춘연. 말동무도 해주고 장난감도 가지고 오겠다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테람이라 소개해주는 남자아이 뒤로 당황한 시종이 테람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옵니다. 시종의 걱정 어린 잔소리에 테람은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하며 춘연과 작별을 나눕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작디작던 그 여린 손은 몰라보게 큰 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부드럽고 상냥해진 그의 손길. 관래긴 하지만 칙칙한 표정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기에 테람은 춘연이 자신을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요. 어린 시절에 병약했던 테람과 다르게 현재의 모습은 너무 건장해 상상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춘연이 혼례를 치르기로 했던 남성은 어디까지나 태수의 아들. 태수 가문의 사람이 아닌 테람이 오히려 대역인 게 아닌가 물어봅니다. 대외적으로는 태수의 아들 정준으로 있다는 테람. 자신을 원했다는 태수의 아들이 어릴 적 친구라는 사실에 기분이 미묘한 춘연. 그러나 이내 몸 상태는 괜찮은지 물어봅니다. 병은 완전히 나았다는 테람의 말.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고 안도하는 춘연의 모습에 테람은 춘연을 끌어안습니다. 자신의 옷을 벗기는 테람의 모습에 춘연은 당황합니다. 직접 확인하려던 강직한 모습은 어디 갔냐며 장난치는 테람과 그것과 그건 다르다는 춘연의 모습. 테람도 테람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기된 표정의 춘연과 그녀를 바라보는 테람. 그들의 밤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춘연과 테람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버려졌다 이야기해줍니다. 논의를 하러 온 아버지를 따라 평상시와 같이 테람과 놀고 있던 춘연은 이 이야기를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자의적으로 온 것이 아닌 태수 밑으로 보내지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테람. 태수는 올곧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테람, 이 작디작은 아이에겐 아직 아버지가 필요하던 시절입니다. 특히나 진심어린 아버지의 사과는 더욱이요. 수도까지 데려다주겠다 자신있게 말하는 춘연. 저택 밖으로 나간 적 없는 테람의 손을 잡아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둘은 사람들을 피해 저택을 빠져나옵니다. 밖에 나와 신이 난 테람과 그와 함께 즐거운 표정의 춘연. 마치 동화 속 장면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이야기일 것 같은 이 이야기는 동화가 아닙니다. 조금씩 내리기 시작한 소나기와
어린 아이의 발로는 얼마 가지 못해 다다른 한계, 그리고 펄펄 끓기 시작하는 테람의 이마와 병세. 테람이 사라진 걸 알게 된 태수의 집안도 테람의 몸 상태처럼 뒤집어졌습니다. 병약한 테람을 밖에 내보낸 죄, 그리고 병세를 악화시킨 죄, 그들을 찾아낸 어른들의 얼굴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춘현은 어렸지만 일족의 사람들이 떠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좋지 못한 방향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테람을 만나게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눈을 뜬 춘현의 앞에는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테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떠올린 옛날 일을 이야기하는 춘현, 그날 자신의 무지로 테람의 병세를 악화시켰던 것, 수도로 같이 가지 못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미안할 뿐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는 테람도 생각이 많은가 봅니다.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사과하지 말라는 테람. 그들이 어릴 적 수도는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사실 테람은 미움이 아닌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몸도 약한 테람을 자칫 잘못하다가 잃을 수 있겠다 판단한 어머니는 테람을 태수에게 양아들로 보내 지키게 된 것인데요. 옛 신분을 꺼내면서까지 이 땅에 돌아온 것은 오직 춘현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같이 수도로 가자고 하는 테람과 그의 손을 맞잡는 춘현의 모습으로 열람규중고와의 첫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열람규중고와 시리즈 1편입니다. 제목의 한자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대충 뜻만 의역하자면 그들의 침대 위 옛날 이야기 정도가 되겠네요. 어떠한 이유로 태수에게 버림받은 일가를 위해 태수의 아들에게 시집을 가게 된 춘현과 일가의 안전을 담보로 춘현을 내놓으라 이야기한 태수의 아들 정준, 그리고 침대 위에서 펼쳐지는 과거의 추억에 대한 담소. 오, 뭐지? 중간부터 바지를 올리게 만드는 이 작품은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어릴 적 소꿉친구를 다시 만나 사랑을 나누며 상경하게 되는 열람규중고와 수도로 올라가 자신이 힘을 밝힌 테람과 그의 아내로서 생활하게 되는 춘현의 이야기 열람규중과 후편, 춘현의 일가가 몰락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와 시집을 가게 된 곳에서 적응하려 노력하는 춘현의 이야기 열람규중과 후편 2, 본격적으로 아버지와 갈등을 겪는 테람의 이야기와 그걸 곁에서 함께하기로 결심하는 춘현의 이야기인 열람규중과 후편 3. 아니 이거 진짜 겁나 재미있어요. 특히나 최근에는 후속작 나오면 좋겠다 싶은 작품만 리뷰하다가 이렇게 시리즈로 바바바바박 판매 중인 작품은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엄청난 분량과 스토리에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올해 8월에는 열람규중과 후편 4가 나온다는데 진짜 너무 기대돼서 8월까지는 수면장애를 겪을 것 같습니다. 중화 분위기를 좋아하시거나 이런 사랑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열람규중과 시리즈를 정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영상을 마무리하며 순애는 진짜 개 아름다운 거구나 하는 저는 젠틀곰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DL사이트 제휴 프로그램으로 프로필 아래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구매 가격의 일정 비율이 젠틀곰에게 지급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있어 새 영상을 만들 원동력이 됩니다.